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입니다. 미중 간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했는데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공백, 이런 수급 공백이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세우죠.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조현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뉴스는 완전히 훌짝입니다. 하루 좋은 얘기 나왔다가 하루 나쁜 얘기 나왔다가 정말 가닥을 잡기 어려운데요. 대체 언제쯤 얘기가 끝날까요? 일단 뭐 중요한 부분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느냐 아니면 더 악화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관세가 철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은 뭔가 협상보다는 휴정, 이 휴정만 되더라도 이제 더 이상 미중에 따른 우려는 좀 완화되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은 좀 해소될 수 있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중 같은 경우는 뭐 악재가 나오더라도 협상이 잘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 파국으로는 치닫지 않는다가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 가져가시는 게 좀 가장 현명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지수의 상승세는 결국 휴정을 전제 조건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차익 실현을 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시총 상위 종목으로 지금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도주 역할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중 같은 경우에는 휴정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전처럼 계속 줄다리기 밀당 위협이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살벌한 단계는 아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홍콩에서 이제 주말 사이에 구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홍콩의 사실 이 정치 체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선거하면 선거인단이 어쩌고 막 공부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번민주 진영이 이제 압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면 시위대가 탄력을 얻을 것이니까, 힘을 얻을 것이니까 시위가 더 강화될 것이냐? 혹은 중국 정부가 조금 누그러진 태도를 보일 것이냐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어제 홍콩 지수는 강하게 올랐습니다. 네, 일단은 홍콩 같은 경우는 뭐 민주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는 악재 요인이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홍콩 인권법이 이제 미국에서 의회가 통과가 됐고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대통령 서명이 되면 홍콩의 그 무역이라든가 금융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홍콩 경기에는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번 선거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서포트하는 부분도 그렇고 홍콩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얼마나 더 억압적으로 이 부분을 강하게 반대하느냐 부분이 이제 좀 우려 요인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SNS도 발달이 되었고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중국도 이 부분을 좀 불리한 입장으로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미중 무역 협상을 이 홍콩 인권법 그리고 미국의 지지를 통해서 미중 무역 협상을 파산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무산이 될 것이다. 이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 이유가 일단은 뭐 이 미중 무역 자체가 경기가 좀 악화되면서 시작됐던 거고 빅딜이 아닌 스몰딜을 하는 것 자체가 중국과 미국 모두 경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홍콩의 이슈로 인해서 이게 확대되거나 확산되거나 그럴 여지는 좀 적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질수록 홍콩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는데요. 다만 그러면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민주 세력이 투표를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래 우리는 이제 할 거 다 했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해라고 할까? 거기는 사실 좀 고민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뭐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번 사태로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변수가 좀 남아 있고요. 국내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공백 저희가 타이틀도 그렇게 드렸지만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이제 매도세인데 다만 이제 MSCI 지수 변경 시점이 이제 내일로 해서 지나갑니다. 이제 좀 변화가 있을까 주목하고 있죠.
네, 일단 13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전에도 외국인들의 기환이 나타날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까지가 이제 외국인 순매도가 출회되는 시기가 아닐까. 저희는 내일부터는 이제 MSCI 리밸런싱 기점으로 인해서 다행히 다시 외국인들이 기환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선물 같은 경우를 보면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외국인 매도세에 대해서 크게 불안 요인으로 좀 보지는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특히 신흥국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신흥국 펀드들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일단 지금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기환이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강한 시그널이 펀드라든가 아니면 지수 리밸런싱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선물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기관들이 좀 최근에 많이 사고 있습니다. 3천억 원 이상 좀 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수급적인 영향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방향성은 계속 우상향 패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섹터별로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강한 반등이 특별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가지고요. 특징을 좀 찾기 어려운 상승이었고 이제 오늘 보면 이제 그런 모습 좀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이제 중국 관련주라든지 어제는 화장품 이런 쪽 올랐고요. 오늘은 보면 이제 통신 장비주나 5G 이런 쪽에 좀 다시 좀 힘을 실어가기도 합니다. 섹터별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어제를 기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제 네. TMT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글로벌 TMT 산업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TMT 산업이 확대되는 그 상황에서 한국도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TMT라 하면 뭐죠? 테크놀로지, 미디어, 텔레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MT가 앞으로의 주도 섹터로서 계속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도 물론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지만 대만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신흥국 IT 섹터 펀드로 굉장한 자금이 많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동안은 이 테크 쪽은 미국이라든가 선진국, 중국이라든가 이쪽에 좀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신흥국 테크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또 반도체냐라고 한다면 네, 지금도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멀티플이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결국에는 글로벌 TMT 산업 전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중 무역 분쟁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불확실성이 있을 때일수록 확실한 1등 기업을 사는 데에 더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반도체가 저희는 주도 섹터로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한국 고유의 모멘텀이 있는 좀 확산될 수 있는 TMT 중에 M이랑 T, 미디어랑 텔레콤을 본다면은 LG 디스플레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로 저희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TMT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고 PER에 사서 저 PER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밸류 부담이 있을수록 오히려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밸류가 낮아질수록 오히려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간인데요. 남아있는 체크해야 될 변수 좀 마지막으로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이번 주에 금통위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기준금리 동결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 의견이 좀 1명 이상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너무 강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어느 정도 이제 끝바지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끝나고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5월이랑 8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했던 명분이 바로 저금리였습니다. 근데 11월에도 0%대의 물가 상승률 저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경제 전망도 한 0.1%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